재현이가 생각하는 지원이는 소유물인가요? 마담에게 지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이게 제 나름대로 그냥 정의를 내리고 생각한 부분인데, 저는 사실 지원이를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저를 떠나가려는 스멜이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를 떠나기 위해선 상처를 남기는 거죠. 날 떠나고 싶으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약간 도구로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 연출님 말로 빌어서 보면 엄청난 쌍년이라고 했거든요, 지원이가. 근데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던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잡을 수 없는 우리가 신기루 같은 허상의 어떤 쫓을 수 없는 어떤 가상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마지막에 죽였는지 아니면 그냥 보내줬는지 사실 저도 날마다 달라요. 긴장할 때 어떤 날은 내가 죽이고 온 것 같고, 어떤 날은 오늘은 그냥 보내주고 온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요. 살아있어. 네. 나도 좀 보고 싶나요? 어쨌든 이 이야기가 수호를 통해서 듣는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누가 뭐 무책임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수호를 통해서 들은 만큼만을 기록했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재현 역할이면 세 사람이잖아요. 함께 공통으로 정해놓은 송 텍스트는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각자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아 배우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김종호 배우님이나 이경 배우님한테는 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신 거죠? 네. 하신 말씀? 며칠 아니요, 제 말이 혹시 아니에요, 그 말 맞아요. 왜냐면 세 분 다 설득력이 있거든요, 저한테. 아, 저럴 수 있다. 의견 표현하는 마담도 저럴 수 있다. 김종은 한국 저럴 수 있다. 눈에 걸린 것들은 분명 제가 제시하고 함께 선택지를 공유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다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준호 역의 정민 배우님, 준호 역을 표현하면서 가장 표현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지원이가 없어요. 있잖아요. 거기 뒤에 나오는 분 누구예요? 수현이잖아. 아니, 저는 아니, 이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준호로서 초반 누나송까지의 장면이 제일 힘들었어요. 작품을 하는 내내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제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고, 그리고 이제 많은 얘기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납득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잘 칠 수 있어요. 초반에는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준호는 되게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라면 평소 생활하는데 분명히 지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뭐 초반에 했던 대본들이 많이 바뀌면서 있었던 서브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내상이 가게의 내상이 떨어지고 있다. 준호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제 입장에서는 많은 관심들이 이제 떠났겠죠.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지원이가 떠날 거에 대한 계획이 다가왔기 때문에 가게를 등한시하는 거에 대해서 재현이가 준호에게 요즘 준호 왜 그래? 그 중간에 그런 대사가 있는 것처럼 요즘 매상도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원래 이제 초반에 존재를 했었는데 많이 사라진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뒤로 가면서 그래요. 근데 준호가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 우울증이 심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지원이랑 있을 때만 그런 모습이 까먹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다른 남자의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되어 있고 아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원이라는 인물을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질문은 지원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원이라는 인물은 단지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행복했던 시절에 있었던 인물인 거지. 그래서 저는 그 행복을 다시 찾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것만 바라보고 이제 가는 거고 안 그러면은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가 꼭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여자가 있으면 마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알면서도 그 여자를 찾으러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게 되게 심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평소에 밝게 못,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 되게 심하게 걸려갖고 아는데 그래서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론 안 그런 척 할 수 있는데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일할 때 어떤 분명히 드러나야 많이 드러나고 하는데 그런 장면에서 내가 앞부분에 승우를 데리고 뭔가 이렇게 레슨을 해주고 같이 누나성을 신나게 쳐주고 이렇게 하기에 제 스스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냥 밝게 그 부분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으면 그게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스스로 그거를 타당하게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죠. 몸살이 엄청 많아요. 막 부채도 들고 쌍절곤도 들고. 네, 그래서 그 몸살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집으로 어느 날 쌍절곤이 촉으로 왔어요. 농담이지.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로 골라서 하나 해보려고요. 아무튼 지원이 힘들었던 답변하니까 지원이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그 앞부분에 굉장히 우울한 어떤 네. 감정을 표현하기에 누나송이 좀 힘들었던.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연출님이 딱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부분은 슈어 뮤지컬적인 게 분명히 존재를 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하나만으로 타당성이 너무 크게 와닿네. 내가 너무 내 것만 생각하고 갇혀 있었구나. 그럼 되네. 이런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날부터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재현이 어떻게 춤을 춰 이랬어요 처음에. 재현이 처음에 그거는 시킨 것도 아니야. 지가 해놓고. 처음에 막 저희 아름다운 밤 할 때 재현이 안무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근데 연출님께서 그 말씀 저도 꼭 똑같은데 쇼뮤지컬로 이렇게 딱 가야 된다 그랬더니 잠깐만 막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알렉스 역의 김도빈 배우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장면이 이 극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임팩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뻔한 대답이겠지만 공연을 하면서 배우가 어떻게 한 장면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장면이요. 저희가 소중하고 저희 동료들이 땀 흘리는 이 장면 너무나 소중하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기억에 나는 장면은 저희가 프로를 나왔을 때 여러분께서 큰 박수 주셨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짜 저는 박수가 오늘 되게 컸잖아. 그래. 그게 좀 기억이 났어. 진심입니다. 굉장히 진정성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출연 배우고 전부 다에게 질문 있는 게 아니네요. 오케이. 없어 이제 페이지가 잘렸나?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중간에 뛰어넘은 거 빼먹으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제가 넘어갔어요. 자, 민혁역의 안재현 배우님. 배우 지망생이라는 설정에서 실제 자신과 민혁이와의 공통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민혁이라는 캐릭터와 본인과의 닮은 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민혁이는 배우 지망생이기 때문에 여기 5명의 캐릭터가 다 그 불빛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일단 준호는 지원이고 저 같은 경우는 민혁의 그 불빛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어쨌든 배우가 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민혁이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자 그러니까 얼마나 팠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저가 처음에 연기했었을 때를 처음에 연기라는 것을 배워볼까? 라고 생각했었을 때를 많이 떠올렸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절실함이랑 지금 절실함이랑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테레비 보면서 따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허접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 책도 안 읽고 그런 거 뭐 발성, 발음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를 때지만 그때의 뭐 열정이나 이런 거는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민혁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음에 연기를 했을 때 막 아직 어떻게 보면 서툴 수 있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 열정은 엄청나게 가지자 라고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근데 사실 마지막에 그 재현과 칼부림하는 씬에서 정작 칼이 이렇게 목에 가면은 못 찌를 수 있겠지만 죽일 마음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 빛을 향해 가는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민혁이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그런 그 절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만약에 차라리 그래서 저도 민혁이를 하면서 아 그럼 내가 지금 안재영이라는 사람이 배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절실함이 정말 칼을 두고 누굴 찌를 정도로의 절실함이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가지고 반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민혁이한테 배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공통점이라고 하면 그런 절실함 물론 여기 있는 배우들도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통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절실함 느껴져요. 칼이 계속 부러지잖아요. 처음에 칼은 5개 정도 네. 칼 찌를 때 정말 무섭게 달려들어요. 그래서 그 장면 할 때 정말 특히나 재영 씨 할 때 긴장을 저딱 긴장이 큰. 하지만 철저히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계산 안 돼 있었어. 깜짝 놀랐어. 네, 그래서 너무 나랑 싸우시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승우 역의 이지호 배우님, 승우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3명의 배우분들이 각각 연기하는 포인트가 다른데요. 이지호 배우님이 연기하는 승우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포인트.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근데 딱히 연기의 포인트가 다르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일단 겉보기부터 가잖아요. 승우 2명은 다른 승우 2명은 일단 작고 작은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조금 작고 뭐 그래서 저는 185라고 얘기하고 는 184라고 얘기하고 뭐 외형적인 게 많이 다르긴 다른데 사실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승우 3번 다 보셨어요 혹시? 3명 승우 다? 대답해 주세요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승우 3명이 보면 그러니까 2명은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2명은 처음 왔을 때 저보다 좀 더 어리숙하죠.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근데 저는 참 처음부터 되게 열심히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점은 그러니까 연기할 때 다른 포인트는 저는 돈이 필요해서 여기 왔어요. 그리고 호스트바라는 곳은 낯설어요, 저한테. 근데 그건 소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지 일단 돈을 벌러 왔으니까 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춤도 열심히 추는 거예요. 너무 주기 싫지만. 그리고 혹은 초이스 하시잖아요.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초이스 해달라고.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초이스를 하면 그날 티실도 볼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절박하게. 그러니까 아니 다른 순간 절박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초반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 뒷부분은 좀 비슷할걸요. 근데 초반부에 여기 왔을 때 임하는 자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호스트 일을 배우는 자세가.
맞아요. 네. 본인 성격대로 초반에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 배우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귀엽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필을 하는 부분이 있고, 지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배우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이성이 발달되어 있는 친구예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차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삼색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출연 배우분들에게 궁금하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있으신가요? 저기 2층에 어떡하지? 큰 소리로 질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굉장히 질문은 이렇습니다. 창작 초연이나 배우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이 반영됐을까요? 하는데요.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60, 70% 이상 배우분들의 의견이 반영됐어요. 제가 이제 배우분 칭찬을 하자면 굉장히 대한민국에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이 많나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행복한 작업이었어요.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나시고 혹시 내 의견이 반영됐다는 부분들 본인들이 얘기해요. 난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부분 만들어가서 이게 배우의 의견인지 내 의견인지 대본에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첫 공연하기 전날 이 상처를 주님한테 컨펌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마지막 리허설 전에 조금 얘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재현은 그냥 얘는 개새끼다, 나쁜 놈이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나쁜 놈이 맞죠? 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악인의 악의 화신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근데 제가 좀 모르겠어요. 좀 약간 좀 교훈적이야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좀 이 캐릭터에 좀 부합되지 않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해서 마지막 리허설 때 상처를 내고요. 주님한테 컨펌을 받았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그때 마지막에 많은데 채택이 된 생각이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경규님과 김종호 배우님과 달리 상처를 이루고 나오셨는데 연습 과정 중에 되게 열정적인 배우님인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 배역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재현의 어떤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인데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주려고 했었는데 동아 배우님 하실 때 약간 교훈적으로 들리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빠 보이지 않고 마치 교훈하듯이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상처가 있으면 좀 더 자신 있게 또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한 부분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어쨌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리뷰에서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가요? 네. 그래서 배우들이 표현하기에 다른 부분들은 아마 본인 각자의 이제 의견들을 제가 전화가 종종 와요. 좀 이렇게 해도 돼요, 저렇게 해도 돼요. 그런 부분은 거의 이제 커플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아무튼 전반적으로 배우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라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받아볼게요. 또 2층인가요? 크게 한번 질문해 주시죠. 위에도 소개받아요. 그럴게요. 그럼 가까이에 있는 분 먼저 받겠습니다. 네, 1층의 남자분. 예, 승우가 초반에 개츠비에 들어설 때 설정이 인서울 법대생이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냥 재밌는 생각으로 혹시나 의대생이었으면 이제 후반부에 그 지원이가 좀 실험을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어떻게 죄송해요. 휴대전이었으면 지원이가 후반부에 이제 다쳤을 때 치료를 해줄 수 있었다. 됩니다. 만약에 연습 과정 중에 함께 하셨다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링기를 들고 들어가. 네. 아, 그게 심박수. 처음에는 뭐 서울 인서울 덕대생이라는 설정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처음에는 원래 웨이터를 하다가 이제 들어오는 설정이었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저희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일단 스승들이 느끼기에 웨이터라는 직업에서 호스트로 넘어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산의대학교 법대를 중퇴하고 나오는 설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도덕적으로 잡혀있고 더 공부만 했던 애로 설정을 해놨었는데 의대로 할 거겠네요. 의대 좀 세련돼 보이긴 한다.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가 내 의대로 고민해 볼게요. 저희가 이제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뷰티 보시면. 그래서 어느 순간 의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원이를 레스를 가지고 하는 버전도 막 펼치면 바뀔 수도 있겠네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손 들어주셨던 분 질문 받겠습니다. 말씀하고 계신가요? 얘기할게요. 네. 마담이 예매 페이지에서 보면은 주원이랑 독보관계라고 나오는데 그쪽에서 보면 계속 결혼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혼이랑 동거랑 일부러 다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부 결혼한 부부인데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문제. 예매 페이지에서는 네. 그게 그 동거로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다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나오기만 한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혼인신고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정말로. 뭐 제도적인 결혼, 동거 뭐 이렇게 딱 구하기에는 어쨌든 뭐 결혼을 이 세계에서 뭐 결혼, 부부 이런 어떤 약속 이런 게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은 혼인신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때, 동환 씨? 저는 혼인신고 책임감 있는 남자라서. 아니 소유욕이면은 당연히 혼인신고 가겠지.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